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죠. 과연 윤 대통령이 과거에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제가 두 발언을 비교해봤습니다.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자, 구자홍 시장.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또 공산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연합해야 된다는 이념적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념의 자우날개도 얘기했었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그동안 가져왔던 이 안보 위주의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서 패인을 아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집권한 이후의 메시지가 집권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자성과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이 비근한 예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나 되는 그 다수 의석을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을 열심히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너무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해준 뜻과 반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이 반대로 조국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로 이어졌고 그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범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뽑아주니까 국민 뜻을 배반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이것이 엄중한 민심의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반이 됐고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예. 정권과 이 집권 여당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 1차 평가가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부터 고쳐나간다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도 뭐 이기겠지 이렇게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내년 총선도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 태도와 방향을 좀 바꿀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앞서 지나갔던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의 반응을 좀 볼 텐데 선거 결과의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여기 차분하고의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차분하다는 것이 인적 쇄신 물갈이를 싹 하면 차분한 게 아니고 전면적인 개혁이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 차분하다는 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는 이제 지혜롭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요. 진짜 핵심은 이제 그 차분하게 이게 이제 중요한 저는 워딩으로 봅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상당히 김기현 대표에 대안이 있나? 따라서 이제 그 임명직 최고위원 이제 그 사퇴하고요. 아마 이제 김기현 체제 선출직 있잖아요. 이쪽을 이게 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저도 이게 읽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읽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대통령이 저는 잘못된 정세 인식이다. 예. 지금 이게 전면적인 차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뒤바꾸는 이런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차분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고언을 대통령실에서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데 어제 전남에서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104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근데 같이 이제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는데 이 와중에 같은 동시간대에 이렇게 전남 도의원들 굉장히 많은
거의 뭐 90% 이상이 이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인데 이렇게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는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 변호사님? 사실 이 개막식에 전남 도의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같이 행사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기 거의 직전부터 한두 명을 남기고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이석했는데요. 아마 도의원 측에서는 버스 시간 그리고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예약을 해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절을 해서 왔을 그랬겠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 보이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비토의 목소리를 나타내고자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부분도 하나 이게 손님을 사실 초청한 자리에서 무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민심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민주당 당적의 도의원들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완곡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장훈 차장. 근데 저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저는 전남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남도가 지금 주최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행사다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내려갔는데 전남 도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도의원들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자기들 차표 시간이 쫓긴다고 나갑니까? 저는 이번에 저런 행동을 한 전남 도민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손님을 초청한 전남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남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원책, 전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그럼 전남 도의원들은 못 들었으면 앞으로 저걸 정책이 실현될지 여부 좀 궁금해집니다. 자,